사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할 줄 알고 넋놓고 있다가 불의의 타격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오히려 제가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맨 윗줄에 이 책자 맨 위쪽에 가장 위에 있는 글자가 뭐냐.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 토론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의도연구원이 30년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1995년 2월 3일에 여의도 연구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게 국내 최초의 정당 정책 연구소였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연구원 이런 데보다 여의도 연구소가 더 먼저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한 19일쯤 되잖아요. 한 2주쯤 전에, 그러니까 30년 전 2주쯤 전에 여의도 연구소가 그 설립이 돼서 여의도 연구원이 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장님 축하드리는데 축하할 일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 나와서 토론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롭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명색이 여당 연구소잖아요. 명색이 30년 됐다면서요.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최고이자 최고의 연구원인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여당이라고 하면 어떤 당이 여당입니까? 일당이 여당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여당 연구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 무슨 국민의힘이 그 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0주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고, 이런 자리에 제가 불려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적이라고 한 말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이 유령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글이 있는데, 뭐 어떤 유령이, 뭐라고 한 유령이 뭐 배회하고 있다, 이런 어떤 유명한 학자가 그런 유명한 글을 썼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5년에 2024년부터 제왕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령처럼 대한민국의 정치를 배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장 교수님이 저랑 서울대 법대 동기인데, 그런데 장 교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걸 갖다가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읽는데 양도 많고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왕이라고 한 말하고 대통령이라고 한 말은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제왕이 창이면 대통령은 방패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영어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명백해집니다.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이게 말이 됩니까? 임페리얼이라고 한 말은요, 어디서 등장한 거냐? 엠퍼러에서 등장한 건데, 엠퍼러라고 한 말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엠퍼러가 황제잖아요. 그런데 어디 황제가 엠퍼러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엠퍼러예요. 그런데 프레지던트라고 한 말 어원 제가 찾아봤거든요. 라틴어로 프라이라고 한 말이 있어요. 앞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덴스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프레지던트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지던트라고 한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제 생긴 거요, 한 200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왜 200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까? 미국에서 생겼는데, 미국에서 이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미국이 영국하고 싸웠잖아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 가지고, 뭐 세금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싸움이 번져가지고 영국하고 대차게 붙었는데 미국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기존에는 영국의 황제, 영국의 여왕, 뭐 퀸이나 킹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표자라고 생각했는데 싸워가지고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새로 생겼는데, 그러면은 우리 대표자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왕국하고 싸웠는데 왕을 갖다가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킹을 넘어선 게 엠퍼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프레지던트인데 그 프레지던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건요, 말 그 자체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갖다가 만들 때 킹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고, 아니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누구를 왕으로 합니까? 심지어 엠퍼러를 갖다가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서 이분이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이분을 갖다가 우리 대표자로 하자, 이런 정도로 만들어져서 그게 발전된 게 그게 대통령제인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독립선언문도 쓰고 뭐 그랬던 사람들, 그 독립선언문 쓰고 뭐 프랭클린이나 뭐 이런저런 뭐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프레지던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 앞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붙을 거라고 과연 생각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말은요, 그 자체로 모순적인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른바 후진국들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었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있었으니까. 대통령제가 유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제가 아시아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대통령제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고, 뭐 대만 정도, 대만은 총통이지만 그 정도밖에 없고, 대개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들 어디인지 찾아보면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통령들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왕 같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한 타이틀 쓰지만 그냥 뭐 몇십 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쿠데타 일어나서 쫓겨나서 죽기 전까지는 대통령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집트 나세르나 뭐 그런 사람들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임페리얼 프레지던시라고 한 말은 말 자체로는 모순인데 그러한 현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자.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왕적 국회라는 말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몇 명입니까? 뭐 대통령 뭐 300명씩 됩니까? 대통령 딱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왕도 한 명입니다. 황제도 한 명이고, 황제가 뭐 여러 명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청나라에 뭐 황제가 뭐 몇 명 있었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건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는 제왕적이란 말을 경험적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제왕적 국회라고 한 말은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어떻게 그게 제왕적이란 말이 붙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올해가 한 7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저도 이제 내일 모레 환갑 바라보는데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살면서 제왕적 국회란 말은요, 최근 1, 2년 전까지만 들어봤고 그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왕적 국회라고 한 말은 왜 들을 수가 없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 말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하면 제왕적 국회라고 한 말은요, 제왕적 대통령 제보다도 100배는 더 모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왕적 국회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단순히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가 제왕적이 되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그 막강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국회가 뭐 국민의힘이 뭐 19대 때, 조금 전에 그 김상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9대 때 우리 과반수였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20대, 21대, 22대 폭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 민주당 몇 석이었습니까? 180석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왕적 국회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여당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국회가 국회 의석수가 많아도 대통령 권한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그랬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제왕적 국회라는 말이 되려면은 국회가 단순히 과반수 돼서는 안 되고 180석도 안 되고 200석이 넘어가가지고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대통령을 그냥 마음대로 탄핵시킬 수 있고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 80년 동안에 그런 적이 딱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딱 한 번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24년에. 두 번째로
여기 국회의원들 다 잘나신 분들 아닙니까? 그 권영진 의원님 지난번에 TV조선에서 제가 뵀었는데 뭐 시장님도 하시고 뭐 하나 빠질 게 있습니까? 4선 의원 하시고 윤희숙 의원님 의원 하셨지만 얼마나 똑똑합니까? 국회의원들은요 제가 봤을 때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300명이 다 잘났잖아요. 300명이 다 독자적으로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다 독자적인 헌법기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 인정을 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당신이 독자적인 헌법기관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직업이. 그게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가 지금 뭐 차관청까지 올라갔는데 걔가 그 과장 때 장관 비서실장을 갖다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장관님이었어요. 뭐 국회의원도 모두 다 해보신 분이에요.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물어봤대요. 아이고 우리 장관님 출세하셔가지고 좋으시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장관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물어봤대요. 그분이 뭐 예컨대 한덕수 총리 대사도 하고 국무총리하고 평화대 수석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다 하셨잖아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이래. 국회의원이라고 그랬대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은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좋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은 예컨대 어떤 당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3분의 2 의석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당은 국회의원이 200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200명이 하나같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그래야 그 제왕적 국회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갖다가 하면 한 정당이 3분의 2를 휩쓸어야 되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인데 한 명이 그 200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 한 명이 나머지 199명을 자기 마음대로 줄 세우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을 그게 가능하겠는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변태적인 체제가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유령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괴물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지금이 2025년입니다. 제가 1967년에 태어났는데 1967년에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은요. 후진국이었어요. 우리나라 1인당 GNP 얼마였습니까? 100몇십 달러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첫 번째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권영진 의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지만 그 다음에 윤희숙 의원님 그 연구원장 하시니까 죄송하지만 여당이 지극히 무능했기 때문이다. 무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결과로 보여지잖아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었는데 108석 얻는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난 21대 때 그 민주당이 180석 얻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몇 석 얻었는지 뭐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뭐였습니까? 야당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깜빵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본인이 무능하지 않고는 어떻게 대통령이 깜빵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가. 진짜 피를 토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완전히 결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답답하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물론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부 여당이 무능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제왕적인 국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대표 원래 정치인이라고 하면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정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정당해 보여 뭔가 정의를 추구한 사람 같이 보여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개가 다 물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심지어 그 제1당의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현저하고도 명백하고도 직접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요. 지금 국회가 지금같이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저렇게 무리한 수를 두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1당의 대표에게 너무나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절체절명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못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완전히 스위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제1당을 리드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한 사람의 제도도 문제지만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맞는 말 했어요. 사람이 먼저인 겁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모여 있으면요 그 제도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는 거고 아무리 제도가 그지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괜찮으면요 그러면 그 제도 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좋은 사회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사라져 버리면 역사의 뒤안길로 쓱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선례가 생겨버렸잖아요. 에피고넨이 이제 뭐 그 추종자라고 할 수가 있을 때 아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같은 사람의 아류들이 등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재명은 190석, 200석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했지만 앞으로는요 150석, 160석 정도만 돼도 지금과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선례를 갖다가 만드는 게 어렵지 만약에 그런 선례가 딱 만들어지면 그 그대로 따라하는 아류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진짜로 12월 3일 이전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걸 담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냐면 다 마셨는데 말도 이제 다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엄의 끝은 개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엄의 끝은 7공화국이 출범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정말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에 더 이상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니 제왕적 국회라고 하는 말이니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국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거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서로 이렇게 뭐 티격태격하면서 밀당하면서 정책도 만들어내고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지난 21대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많아요. 300명씩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정치 있습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 입법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행정부가 그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행정부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장 교수님 뭐 오권 분립이라고 했는데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기관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개지. 헌재나 선관위는 제가 봤을 때 헌법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3권인데 지금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3권 분립이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마무리. 네. 마지막으로 남은 보루가 어디냐? 사법부인데 사법부의 현실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잘못되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3권 분립인데 대한민국은 3권이 통일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